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본선전 룰. 해외 선물의 신 본선에서는 예선전 통과 인원 16명, 불사조 리그 생존자 4명, 본선 자동 진출 인원 S조 4명, 총 24명의 트레이더들이 각 4개 조로 나뉘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본선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각 존의 수익금 상위 3명, 총 12명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30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경제 지표가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와 금융주의 주도로 하락했습니다.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파운드화가 하락했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6월 8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상이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달 중국 제조업 경기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급 가액으로 힘들었던 철강 산업이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 모멘텀 둔화 우려를 씻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30일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증산 가능성과 석유 수출국 기구 감산 연장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세 빠르게 확인합니다. 크루드오일 전열일 대비해서 2% 넘게 하락하면서 48.3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15.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시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24강전의 셋째 날입니다. 24강 첫날부터 정말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24명의 트레이더를 오늘도 2시간 동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심층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트레이더들의 매매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경기 함께 중계해 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경기 함께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시즌1 때 이어서 오늘 다시 뵙게 되는 김정철 해설위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짧고 굵은 아주 반가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쉬운 해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원의 새 김명철입니다. 2016년에 참 추울 때를 지나고 그때 헤어졌는데 2017년 참 따뜻할 때 참 따스한 햇살이 비출 때 저희가 만났네요, 다시. 뭐, 잠시 일이 있어서 좀 못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너 파이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아주 아쉽게 어제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트레이더, 해외 선물하신 트레이더들을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더 분들이 바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응원해 주셔서 돈을 외화벌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게 응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날에 다시 돌아온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헤드라인 뉴스부터 상당히 대외적인 이슈가 많았는데요. 변동성이 큰 만큼 다시 한번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 상당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9%, 67% 정도 빠지면서 48.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00선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2,415.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이 시간 외신들은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을까요? 외신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e British Pound was under pressure이래요. 그 조기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파운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테레사 메이의 압승이 예상을 되면서 파운드가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majority seats를 집권당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 sizable number of seats를 이룰 수도 있다. 많은 의원석을 이룰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운드가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예상 외로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일은 US 크루드 오일을 좀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리비아에서 생산량을 증가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죠. 그 중국 경제 지표, 얼마 전에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해서도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죠, 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골드가 골드가 참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골드가 연이어 그 상방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모습도 물론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좀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것 또한 아무래도 골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뉴스인데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폭스뉴스에서 취재를 했는데 unidentified 익명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리 기후 협약을 거의 탈퇴를 확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 또한 정치적인 리스크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줌으로써 골드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골드 프라이스 오늘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외신도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그 상승폭과,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에 1260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1250까지 보시면 되겠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관련해서 리스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좀 골드는 계속해서 상방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있네요. 자, 지금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또 발빠른 속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일단 파운드화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대한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은 G7 회의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트럼프가 떠났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조금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들 뉴스들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뭐 파운드화도 그렇고 골드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이들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이 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리비아 쪽에서 뭐 감산
이행을 조금 어겼죠. 그리고 네. 여튼 9개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연장 합의가 사실 지난주에 이뤄졌던 오펙 연장 합의가 이제 9개월 연장 합의가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9개월 연장이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 회원국 간에 그 감산 이행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우디의 아람코라고 그 석유 국영 그 회사입니다. 그거를 이제 2018년도에 IPO를 그러니까 상장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장기간 저유가 시기를 네. 계속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재정을 조금 확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IPO를 하면서 이 재정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유가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50불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줘야 사실 사우디 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인데 이게 미국의 공급 과잉이나 이런 뭐 오펙 회원국 간의 불이행으로 계속 좀 하방 요인들이 작용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이번 주는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로 오늘 재고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네. 내일 자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요. 이런 좀 정치적인 이슈들 감안해서 조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원래는 수요일이 원유 데이라고 부를 만큼 재고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하루 밀린 내일 12시에 발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윤유라 캐스터 통해서는 또 미국 산상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소식이 리비아 쪽에서 오면서 함께 가격 하락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이 중에서 어떤 이슈 눈에 띄세요? 제가 그 시즌1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즌1에 네. 꼭 얘기 드렸죠. 그 감산 합의 지킬 일이 절대 없다. 예, 다만 그렇게 또 많이 또 빠지지도 않는다. 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랑 그 다음에 이게 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뉴스 TV에서 팟캐스트로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한 2주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예, $50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맞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파운드화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집권 보수당이 이제 가방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게 오히려 호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EU 탈퇴해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EU를 계속 남아있을 경우 스코틀랜드가 또 독립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제조업 경기 같은 게 좀 나왔는데 사실 중국은 이거보다도 지금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신용등급 강등당한 부분이 사실 이제 이면을 뜯어보면 채권 발행.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1대1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채권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신용등급 평가사에서 이렇게 등급을 강등해주면서 중국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중국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방해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국 상해지수는 어느 정도 버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 네,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들이 그런 크게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 뭐 나올 가능성이 최근에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더분들이 박스권 전략 하시는 분도 좀 잘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박스권 매매를 잘 하시는 분 한해서 또 수익급이 좀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8.37, 36달러까지 떨어지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25일 날에는 48.45달러까지 좀 하락하는 면을 보였는데 이 가격대를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도로 또 어떤 분이 잡고 계시고 또 수익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경기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선수 소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확인하시죠. 네, 배틀리그 본선 A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이어서 본선 B조의 트레이더들 만나보시죠. 현재 C조 트레이더들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조인 D조의 트레이더들도 만나봅니다.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네, 먼저 선수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본선 수익 누적 현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의 현황인데요. 리치 트레이더가 상당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 이상의 수익금 올려가고 있고요. 2위는 골든루트 트레이더도 이제 시작이신 것 같습니다. $3,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금. 3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도 본선에 올라오셔서 상당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으신데 $2,400. 북두칠성도 이제 시작하시는가요? $1,900 이상의 수익금. 맥점매트 트레이더는 $190입니다. 자, 이어서 B조의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첫날부터 오늘 3일 동안의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자,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미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쪽 거래 좀 수익이 더욱더 나신 것 같습니다. $1,800 이상의 수익금. 2위는 골드베인, 3위는 추장, 4위는 기계달인 박노주, 5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수익금 현황인데요. 역시나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1위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5,600 이상의 수익금이고요. 2위는 박진서, 3위는 시그널빌리프, 4위는 513, 5위는 천기살록 트레이더 순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조입니다. D조의 수익금 현황인데요. 외환용 트레이더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넘어가면서 $4,000 이상의 수익금입니다. 2위는 선제 트레이더, 수익금이 조금 작아진 현황이고요. 그리고 3위는 에지 시스템, 4위는 수질, 5위는 매매의신 불꽃 트레이더 순입니다. 네, 지금 방금 확인하신 화면은요, 24강 첫날인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를 해드립니다. 24강은 오로지 수익금으로만 대결을 하는 그런 대회이니까요. 이 점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변동성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많이 일어난 만큼 좀 포지션에 대해서 엇갈린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첫날부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퀴즈를 각 트레이더들이 출제한 퀴즈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두 문제, 두 개의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어떤 분일까요?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어제는 차태미학 트레이더와 그리고 외환유형 트레이더가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골든루트 트레이더와 리치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분 정말 너무 기다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두 분 다 A조에 속해져 있고요. 리치 트레이더는 작년, 이 시즌 1의 우승자이십니다. 그리고 골든루트 트레이더도 오늘 엄청난 실력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두 분의 퀴즈는 어떤 문제일까요? 먼저 골든루트 트레이더의 퀴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님. 오늘은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내주는 퀴즈를 만나보는 코너네요. 자, 먼저 오늘의 퀴즈를 문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퀴즈는 네. 골든루트가 오늘 수익을 낸 종목은 네, 너무 개인적이고요. 네. 1번 네. 오일, 2번 골드, 3번 S&P, 4번 유로. 이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네. 그 주소 너무 갈 때, 개인적인 거라. 주소 갈 때 저는 금바지 끼고 갑니다, 가끔. 네.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소가 힌트 끝나서 알려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에서. 힌트가 너무 어렵나요? 한 4,300불 되시네요. 엄청나요. 네,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네. 어렵나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해외 선물 네. 신 사이트에서요, 이 골드루트 트레이더님 들어가면 쭉 떠 있어요, 그 종목이. 그래요. 그렇죠. 거래 내역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가끔 주유소 갈 때 금반지나 금바 들고 가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요즘 아니. 주유소에 골드바는 안 팔죠. 네, 그쵸. 예. 네. 제가 가끔 들고 가요, 다녀서. 아니, 김정철 해설위원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힌트도, 문제와 힌트 다시 한번 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제출한 문제입니다.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오늘 좋은 수익을 낸 종목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예요. 1번은 오일, 2번 골드, 3번 S&P 500, 4번은 유로 FX입니다. 힌트는요, 이것은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제가 네. 추가로 힌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비빔국수를 먹는데, 네. 참기름 많이 넣습니다. 참기름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재 개그. 아니, 골든 트레이더가 해설위원님한테 아재 개그라고 하면 이거 좀 바뀐 것 같은데. 골든 트레이더님. 네. 예. 네, 지금 자리가 이렇게 서울이시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아, 예. 원래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로 잠깐 오셨다는. 근데 매매 환경이 바뀌었는데 매매를 더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좀 마음도 많이 좀 흐트러져서, 예. 새로운 다짐을 갖고 싶은 마음에, 예. 한국의 경제 랜드마크인, 테크노밸리에 좀 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의 직장인들의 생활을 좀 보면서 예. 다시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호텔에서 그냥 혼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받고 계시는구나. 아, 오늘 좀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퀴즈도 제출을 내주셨는데, 일단 골든루트 트레이더의 이 퀴즈를 맞추신 모든 정답자에 한해서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실시간 리딩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골든루트 적어주시고요. 그 옆에 정답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트레이더님 오늘 퀴즈 문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고 계시는 골든루트 트레이더 먼저 퀴즈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리치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엄청난 수익금을 보여주고 계시고 A조에서 1위세요. 일단 네. 축하드리고요. 네네. 오늘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자, 먼저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문제 드리는데 달러 인덱스와 연관되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요. 그리고 이 상품은 유럽 통용화폐로도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달러 인덱스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이 상품은 유럽 지표 중에 독일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통화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정답지 불러주시죠. 네. 보기요? 네, 보기를 불러주세요. 정답을 받으라는 줄 알고. 예. 네, 보기 1번은 유로 네. FX고요. 네. 2번은 엔화, 3번은 스웨덴 크로네, 4번은 스위스 프랑. 네. 이렇게 4개 사지선다로 제출했습니다. 네. 자, 힌트가 지금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두 분의 해설위원 힌트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먼저 송혜선. 엔화는 일본은 유럽에 있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일단 하나는 지웠네. 네, 하나는 지웠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 지우는 걸로.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연관된 상품들 위주로 보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되게 생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 크로네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스웨덴 스웨덴 크로네요? 크로네를 쓰는군요. 네. 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좀 많은 분들이 알아채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리치 트레이더 적어주시고 그 옆에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리치 트레이더의 리딩 방송을 실시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정답자 모두에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엄청난 실력과 함께 이렇게 퀴즈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리치 트레이더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골든루트 트레이더 퀴즈, 리치 트레이더의 퀴즈 두 문제 둘 다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2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장 개장하기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도 상당히 크루드오일 쪽에서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시작이 될지 참 궁금한데요. 현재 크루드오일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8.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와 유로 FX는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이에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67.9달러, 유로 FX는 1.12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 전인데 어떤 상품 가장 눈에 띄시는지 한 종목씩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어떤 상품이 좀 인상적인지 보기보다는 일단 제가 아까 퀴즈와 연관돼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해외 선물의 신 보시면, 사이트 보시면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봤어요. 네. 골드루트님하고 리치님 사진을 클릭했더니, 정답이 도배가 돼 있네요. 들어가시면 정답이 이렇게 쫙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셔서 확인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품별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아직 오일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좀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더분들 중에 좀 판단을 해볼 것 같아요. 장이 시작이 되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매수를 받치느냐 아니면 추세로 한번 가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타이밍이고, 그렇죠. 예, 그게 좀 상당히 좀 많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제가 또 골드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그래도 약간 오일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5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송준신 해설위원님은요? 오늘 무엇보다 또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신고점을 갱신을 하기 위해 한 2415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직전 고점이 2417.75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또 고점 갱신하면서 지금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안전자산 쪽도 그렇고 유로도 사실 여기서 저희가 계속 이번 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 트레이더 간에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반등을 또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슈들이 사실 저희 그 생각했던 유럽 쪽 그 유로를 놓고 우선 보자면은 유럽 쪽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슈들을 체크를 하시려면 독일 국채 채권 금리를 조금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크루드 오일, 뭐 내추럴 가스 같은 에너지 쪽이나 아니면은 파운드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추세 트렌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고가가 2417.75포인트까지입니다. 현재는 2415, 16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가 경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크루드 오일은 오늘 변동성이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반등을 노려서 좀 위쪽으로의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포지션을 잡아갈지에 대한 여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상품, 에너지 뭐 골고루 상당히 많이 봐야 할 국면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앞에 수익금 좀 확인하셨잖아요. 네. 포지션이 좀 극명하게 좀 갈렸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참 궁금한데 개장 이후에 트레이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인터뷰해보면서 전략과 함께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솔직히 트레이더분들이 네. 그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제가 네, 어려운 맞습니다. 장인데 매매를 정말 잘하세요. 예, 저는 특히 A조 보면서 놀란 건데 A조 분들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다 너무 수익금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대응 자체는 상당히 좀 잘하고 계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로 FX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 오늘 CPI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꺼풀 더 뒤집어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슈 자체를 상당히 좀 잘 이슈에만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략 자체를 좀 차트하고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트레이딩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인터뷰했던 트레이더분이 지금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 좀 뉴스에 의해서 좀 움직인 것 같다. 여기서 또 시장에 뻔히 보이게 움직이는 포지션보다는 그 안에서 전략을 잘 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4명의 트레이더들의 매매 내역을 본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꼭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제 거의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이 흐름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방향성이 좀 달라질지에 대한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 흐름과 그리고 전략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S&P가 2415까지 또 올라가고 있고요. 파운드는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는 오늘 0.29%의 상승세가 이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서 미국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빠르게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더욱더 하락폭이 깊어가고 있네요. 48.27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당히 방향성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유로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자, 두 분의 해설위원님 지금 현재 개장을 했는데
크루드 오일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네. 힘이 상당히 강한데. 오일이 사실 조정을 네네. 받는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S&P가 지수가 요새는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져요. 네. 예, 조정을 좀 S&P 같은 지수 같은 경우도 오일 영향으로 좀 크게 조금 하단으로 낙폭을 조금 줄 수는 있는데 안 주고 버티는 거 보니까 오늘 신고점 갱신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저는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힘이 팽팽하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S&P에 대해서는 조금 상방적으로의 전망을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10분 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잠시 하락세가 조금은 멈춰가는 것 같은데 일단 48달러 초반까지는 밀렸어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47.75에서 80. 이 사이를 지켜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때가 좀 전략 승부 타이밍이겠죠. 이때 이제 네. 트레이더분들의 매매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밀리고 있는데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흔히 하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너무 고점이라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꾸역꾸역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꺾일지, 트럼프 이슈가 언제 이렇게 트리거가 돼서 빵 터질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좀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거에 좀 크게 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트레이더분들이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포인트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 우려하고 계신 트레이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리치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상승세에서 어떤 리스크가 좀 터져서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미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보다 이분들 이제 프로 트레이더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대응 가능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예측보다는 시장이 움직이는 그렇죠. 걸 보고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더라도 네. 사실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왔던 지수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 쏟아질 때 그 낙폭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때문에 뭐 밑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예측해서 만약 들어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충분한 증거금으로 수량 관리를 이제 그때부터는 네. 증거금 관리를 해야겠죠. 자금 관리. 예, 내가 생각하는 레벨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정해놓고 그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정해진 수량으로 진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투자자 분들이라면 쉽지가 않으니까 김정철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예측보다는 좀 시장 확인하고 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알겠습니다. A, B, C, D조 보니까 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 수익금 현황을 각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의 현황 확인합니다. 자, 일간 수익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거래를 하면서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아래 수치는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금입니다.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편히 쉬신 것 같아요. 진짜 4,8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내고 있으시고요. 네. 이제 호텔에서 좀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1,600달러 이상의 수익금 내고 있으시고요. 리치 트레이더도 1,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맥전멘토 트레이더 130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A조의 1위를 달려가고 있는 골든루트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직접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네, 트레이더님 지금 현재 보유 포지션 원유를 내계약 매도로 들고 계시는데 엄청난 수익금 평가 이익이 있으시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어느 선까지 매도를 보유하실 건지에 대한 여부인데 일단 예. 가격대 말씀을 해주실까요? 참 어려운. 그렇죠. 네, 어렵죠. 네. 어느 그냥 누구나. 대형이죠, 대형. 네. 네. 하지만 이제 흐름상 전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48.10이 확실하게 깨진다면, 10이 깨진다면은 여기서 한 200틱, 300틱이 더 빠지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대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예. 한 200틱 정도는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아, 200틱 정도 더. 네. 네, 골드 트레이더님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다 청산하고 죽으실 줄 알았는데 전화는 받으셨네요, 그래도. 네, 포기하고 계시네요. 오늘, 예, 우리. 이제 오늘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익, 원래 매매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우리. 제가 또 행운의 마스코트입니다, 골드트님. 제가 해설 복귀하니까 바로 예, 수익이. 해설 복귀하는 걸 보고. 네. 참, 예, 제가. 아, 골든트 트레이더가 상당히 성격이 좋으시네요. 네. 다 맞춰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지금 4계약은 들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금은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 내셨나요? 예, 퀴즈에도 나갔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자, 네. 그렇다면은, 네,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시는지, 예.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이거 통계를 내보니까 아무래도 오일이 저의 종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오일이 그것만 수익이 파셨군요, 하는 오늘. 것 같아요. 아, 하나만 그래요?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렇다면 오늘 모든 수익금은 오일에서 내셨나요? 예, 아무래도 퀴즈를 냈기 때문에. 네.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고등학생님이 이렇게 채널 고정하신 분들한테 네. 예, 많은 힌트를 지금 주시고 아, 계십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골든트 트레이더 현재 4계약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오일에 뭐 48달러가, 10달러가 좀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흐름에 따라서 거래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트레이더님,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설위원이 뭐, 이제 질문 네. 없으실까요? 아, 저는 네.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고등학생님? 예, 예. 오일만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예. 그 지수나 이런 건 마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수, 미국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같은 궁금합니다. 경우에 사실 모든 종목을 다 골고루 매매를 하는데 네. S&P만큼은 여태껏 안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 일봉상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눌림을 주고 고점을 갱신하고 앞으로 더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미 매수를 못 잡았으면 저는 아예 그렇죠. 예, 아예 쳐다보지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얘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S&P는 하늘을 향해서 그냥 날아간다. 뭐 크게 뭐 전쟁의 이슈가 없고 뭐 북한의 핵 실험이 없는 한 S&P는 트럼프가 있는 한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 아, 예, 아쉬워요. 매수를 못 잡은 게 아쉬워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트럼프가 탄핵당하면 S&P 떨어질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P에 대한 그런 분석도 들어봤고요. 오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골든루트 트레이더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S&P 말씀해 주셨는데 241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좀 가격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48.27달러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잠시 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S&P가 오늘 0.10%까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3.25포인트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인데 어떤 트레이더가 또 S&P를 보유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뭐 지수에 대해서 뭐 보유 포지션 있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오늘 일간 수익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많이 빠졌고, 또 S&P 뭐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나스닥을 3계약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네. 매수로 가지고 네. 계신 거 맞죠? 네, 매수로 보고 있고요. 예, 네. 예. 순조로가는 좀 짧게 줘서 한번 매수 추세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노려보고 있으시다라는 매수요. 말씀이시고요. 매수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수익금이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쌓으셨어요? 일단은 오전에 항생 대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서 추세 나오는 방향으로 진입해서
수익 먹었습니다. 아, 추세 매매를 하셨다고요? 네네네. 네. 트레이더님, 지금 네.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뭐 계속 갱신을 해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점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주로 뭐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나요? 일단은 계속 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려요. 네. 눌리는 자리 기다려서 거기서 매수로 대응하고 예. 그리고 이전에 있던 최고점 이전에서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청산을 해서. 전고점에서. 예, 저는 전고점, 전저점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는 굉장히 방식을 쓰고 그럼 있어요. 좀 짧은 호흡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 지수도. 예, 길게 좀 길게 볼 때도 있지만은 예. 일단 최고점이면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때는 그 해외 선물 트레이딩 했을 때 상당히 좀 아주 정석적인 트레이딩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냐면 네. 해외 선물을 뭐 19박 20일 하진 않거든요. 네. 하루에 바로 청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전략이지 않나 얘기를 네. 드리고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부투치너 트레이더님. 네, 네. 안녕.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 한번 뵀어요. 아, 그래요? 예, 멀리서. 예, 잘생기셨더라고요, 되게. 예, 근데 부투치너 트레이더님 아쉽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다른 조 같으면 지금 네. 거의 원투 달릴 지금 성적이신데 네. 참 치열합니다, 이 A조가. 네. A조가 치열한데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 특히 뭐 중점적으로 부투치너 트레이더님이 좀 매매를 해보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뭐 특별히 종목을 앞으로 뭐 대응하겠다 이런 거보다 네. 시즌 이제 2 진행하면서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 흐름이 나오는 것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종목에서 이제 눌림 자리 나온다면은 공략해서 뭐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북두치성 트레이더님 오늘 좋은 성적 아주 보기 좋고요.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꾸준히 매매하면서 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북두시성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현재 A조에서 일간 수익급으로 2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간 수익으로는 3위를 달려가고 있는 리치 트레이더 $970 이상의 수익인데요. 지금 현재 보유 포지션과 종목도 많거든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이쪽 상당히 또 구리에 대해서도 5계약 여전히 들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금과 그렇죠. S&P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자, 보유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골드가 굉장히 강하게 1270 자리까지 찍었는데요. 네. 눌림을 줄 때 매수를 조금 접근해가지고 물량을 좀 실어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하면은 이전 고가였던 1230까지, 13빵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내로. 지금 이제 스물스물 미국 쪽에서는 조금씩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는 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들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제가 청산했다가 추가받고 그래서 상단가가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원래 이 단가가 지금 2.6035죠, 원래가. 네. 네, 그래서 2.603인데, 구리는 말씀드렸던 자리, 2.5 자리 깨질 때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은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네, 구리와 금에 대해서. 그리고, S&P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S&P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서, 고가에서 한 번 더 물량을 받아서 좀 청산을 해서 단가가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단가로 네네네. 돼 있습니다. 지금 단가에서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 물량은 뭐 2,400 깨지는 거 한번 두고 보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들은 별로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모든 해외 증시 상품들도 뉴스보다는요 소문에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뜻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S&P도 조만간 큰 조정이 좀 들어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사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트레이더님. 그런가요?
네. 조금 증가한 것 같은데, 네. 아, 역시 본선에서 이제 시즌 1의 챔피언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퀴즈도 내주셨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리치 트레이더의 이런 리딩을 좀 기대하시는 분은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잠시 네. 후에 정답 공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네. 이제, 본선 들어와서 1위 자리로 지금 올라와서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아, 그럼요. 역시 네. 그 왕자에 대해서. 그거보다 네.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신데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설을 복귀하면서 좀 네. 잘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치님이 또 그분 중 한 분이시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런 생각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치님, 네. 리치님 그 해외 선물의 신 페이지에 딱 사진을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정답이 이렇게 쭉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게요? 정답이. 자꾸 김정재 네. 해설위원이. 정답이 홈페이지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런가요? 홈페이지인데. 네. 예, 왜냐면 이제 리치님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거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골드와 네네. 그다음에 유로FX가 거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보기에서 아까 골드는 없었거든요. 네. 골드 있었나요? 예, 골드는 없었어요. 왜냐면 골드는 통화 상품이 아니니까. 예, 통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참 정답을 참 맞추기 참 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성적과 뭐 거래 내역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네요. 근데 지금 해설위원님.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네. 나스닥은 쭉 빠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네요. S&P를 좀 확인 못하고 같이 빠지고 있네요. 네, S&P가 지금 2412.5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초반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을 하면서 0.07%의 상승세만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방금 만나본 리치 트레이더는 매도를 2,414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욱더 평가 이익이 늘어났겠네요. 그리고 10시 45분에 시카고 PMI 발표가 발표했어요. 있었는데요. 네. 57 예상에 55.2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전망치가 57이었는데 전망치보다도 좀 낮은 하회를 수치죠. 하면서 55.2네요. 네네. 지금 국면이 이런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눈높이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네. 조금씩 올라간 면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빠지는데, 근데 요것 때문에 이 반응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제가 판단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지느냐. 예, 왜냐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장사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추세가 바뀌느냐. 네. 예, 이런 거 부분이 상당히 좀 지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내일하고 금요일 이제 이틀 동안 중요한 이제 고용 쪽 지표들이 다 집중되어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시카고 PMI 역시도 그냥 지나가는 재료다. 예, 포커스는 모두 목요일, 금요일에 좀 맞춰서 돌아가지 않을까 시장이 네. 좀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 지표가 중요한 만큼 내일과 금요일 상당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S&P는 2412.50포인트, 크루드 오일 48.38, 그리고 유로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1.1247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1부 마지막과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트레이더들의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돌파구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한 분 한 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